당신이 지금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서서히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독약이었다면 그래도 입을 여시겠습니까? 19세기 독일의 지독한 현실주의자이자 염세주의의 거장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겪는 생의 고통 중 8알은 바로 그 조절되지 않은 입에서 시작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불필요한 말실수로 평생 쌓아온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또 누군가는 경솔한 자랑질 한 번에 소중한 인연을 영원히 등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환멸과 배신 그리고 뼈아픈 후회 뒤에는 언제나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꿰뚫어보며 세상이 가르치는 가식적인 소통의 미덕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생존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이라는 가장 고귀하고도 압도적인 무기를 손에 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수천 개의 무의미한 단어를 허공에 쏟아내지만 사실 침묵이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웅변보다 상대의 심장을 깊게 파고드는 법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를 천박하고 수다스럽게 만드는 주범은 내면의 결핍을 감추려는 허영심입니다. 반면 단단하고 고결한 자존감을 가진 자는 굳이 입을 열어 자신을 증명하려 구걸하지 않습니다. 참된 자존심은 고요함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며 그 과묵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범접 불가능한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를 알리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기술은 유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닫아버리는 절제의 미학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거나 눈부신 성취를 거두었다면 그 사실을 새벽 안개처럼 은밀하게 가슴 속에 덮어두십시오. 타인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당신의 공적을 스스로 발설하는 순간 그 고귀한 가치는 시장 바닥에 싸구려 물건처럼 전락하고 맙니다. 허영심이 주는 쾌락은 아침 이슬처럼 찰나에 불과하지만 겸손의 침묵 속에 가려진 진정한 공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게 발효되어 사람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향기를 남깁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이 조언은 따뜻한 위로가 아닙니다.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타인의 시샘과 질투로부터 나를 보호하며 끝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영리한 처세수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술 사이에 침묵이라는 빗장을 걸어보십시오. 그 고요한 틈새로 비로소 진정한 자아의 평온과 압도적인 힘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챕터 1. 침묵이 만드는 기적. 말보다 강한 힘.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화려한 모습으로 모임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위선적이며 과장된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량한 풍모와 고상한 행동, 점잖은 말씨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된 우월성은 금세 그 정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허영심에 들떠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존중을 외부로부터 얻으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쉴 새 없이 말을 합니다. 말이란 많이 하면 할수록 허점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인생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 전략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독은 어떤 의미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정신적인 고독과 육체적인 고독을 동반할 수 있는 일만큼 세상에서 행복한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끔은 고독해야 합니다. 고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진정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지내다 보면 육체적인 저항력이 낮아지면서 잔병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고독은 정신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언행이나 행동을 불쾌하거나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독은 나와 세상의 존재를 빛나게 만듭니다. 가끔 고독을 느끼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사회생활의 긴장과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 보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높이 보이려 해도 상대방은 그 높은 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자신의 눈높이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혹 당신이 상대방에게 높이 보이는데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는 사귀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부류로 생각해 당신과 사귈 것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무도회에서 무용가처럼 현란하게 춤을 추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당신을 상대로 춤을 추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춤을 추며 혼자 고독하게 있든지 그 사람들 속에 섞이면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춤을 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챕터 2. 말이 만드는 상처, 행동이 남기는 흔적.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깊은 지혜를 담고 있을수록 말은 더욱 단순해지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자신 외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무엇이든 자신과 결부시켜 듣게 됩니다. 어쩌다 조금이라도 자신과 관계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이야기의 본래 뜻을 파악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항상 어떤 화제든 화제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혹시나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심코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을 깨달아 항상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 전략입니다. 관대함도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응석을 받아주며 기른 아이는 버릇이 나빠집니다. 나이를 더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모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너무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서는 곤란합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친구를 잃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줘서 친구를 잃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어렵게 대하면 친구는 잃지 않지만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면 친구를 잃기 쉽습니다. 상대가 거만해지기 쉬운 까닭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선의로 베푸는 친절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으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생각을 짜내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결정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법입니다. 사색의 성과는 나무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서서히 무르익습니다. 단번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색에 익숙해지면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 어렵게 보이던 문제도 훨씬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몸무게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몸을 움직이려 할 때 그 무게는 무척 크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잘못은 크게 느낍니다. 가끔은 서로 주어진 상황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아보면
남에게 느끼는 질투나 증오는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거만이나 허영심을 부릴 수 없게 됩니다. 항상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을 깨닫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3. 예의라는 이름의 생존 전략. 예의란 무엇일까요? 예의란 도덕적, 지성적으로 부족한 서로의 성질을 못 본 척하고 이것을 서로 까다롭게 따지지 않도록 하자는 암묵의 협정입니다. 이 협정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거친 성질을 자제하게 되며 그것이 결국 자신들에게는 이익이 되게 합니다. 정중한 몸짓과 다정한 목소리는 상대에게 호감을 갖게 하며 설령 모욕적인 말을 해도 직접적인 위험이 없습니다. 예절은 위조 지폐와 닮았습니다. 위조 지폐를 아끼듯 예절을 아낀다는 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위조 지폐를 아끼는 것처럼 예절을 절제하는 것 또한 한심한 일입니다. 예절은 우리 모두에게 이득을 줍니다. 예절을 무시하는 것은 나 혼자 세상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에서 곧 추방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은 그것이 비록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여건이 똑같지 않는 한 그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실천할 때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행동을 해야 그 실천은 끝까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실천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그 사람답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의 독창성입니다. 각자의 길은 다르며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자리에서 남의 의견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남의 의견은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할지라도 대화를 할 때 남을 바꾸려는 의미가 담긴 말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바꾼다는 것은 그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화의 기술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 전략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바라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지성의 본질은 냉정함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과장이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화의 기본인데도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말이나 표정에 나타내는 일은 인간의 행위 중 가장 저급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찮은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든 미움이든 이것을 결코 행동으로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말이나 표정에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간 것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챕터 4. 정직과 겸손이 만드는 인생의 기적. 아무리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화자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를 찬양할 만한 큰 공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분별력을 의심해보고 다시는 상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신을 그 사람의 수준에 맞도록 낮춥니다. 그는 자신에게 훌륭한 자질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상대방보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함과 어리석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삶을 가로막는 수많은 불의와 세상의 유혹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짓과 세상의 유혹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앞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위선과 거짓이라는 장애물을 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선 믿음과 사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나중에 수확하게 될 곡식과 같습니다. 지금 뿌리는 씨앗으로 인해 당신은 곧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곧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이야기하면 일단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못 참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련함이 결국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도 될 것을 괜히 자신이 이야기했다가 고스란히 자신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에게 전해야 할 것과 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대화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물론 비밀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친구의 입이 근질거리도록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불리해질 일이 분명 당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밝힐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몹시 존경하면서 동시에 사랑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 노력하든 아니면 존경을 받으려고 노력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은 주관적이고 존경은 객관적입니다. 둘 다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는 가깝고 하나는 멉니다. 사랑은 가까이 와서 손을 잡게 되지만 존경은 멀리서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유용한 것인가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택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혼자 외로울 수 있지만 사랑받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챕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모든 책임이 내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로운가요? 세상은 힘든 사람에게는 더욱 힘들고 공허한 사람에게는 공허합니다. 삶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의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진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운명이 아무리 비극적이라고 해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다른 사람을 내 방식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분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인부들은 건물이 어떤 의도로 설계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설계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중한 인생의 하루나 매 순간들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은 인생 전체의 설계를 생각하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지 고용된 인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분명한 의지 또한 필요합니다. 인간의 희망은 절망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당신을 위해
예정된 다른 모든 순간과 구별되는 특별한 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계획과 행동, 선택, 그리고 반성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하루하루는 새롭고 신선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지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상처와 원한,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도 다양합니다.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은 단지 나에게만 중요할 뿐입니다. 나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까지 함께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지난날 내가 선택한 일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선택한 일로 인해 미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버팀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심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면 나는 행운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한눈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에 간섭하는 사람의 비난이나 칭찬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나의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 역시 그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행위의 동기도 다릅니다. 만약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고유함을 지니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 고유함을 잃게 된다면 자신이 하는 행동과 자아는 분리됩니다. 나도 타인도 아닌 뒤죽박죽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사고와 냉철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과 싸우고 나이를 먹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투쟁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세월은 짧은 휴식처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활 역시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의 연속입니다. 그 다툼은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싸움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적을 발견하고 처참하게 싸웁니다. 어떨 때는 내부에서 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싸움터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진실이며 여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어둠이 내리면 주위의 사물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감할 때가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곤해집니다. 그 때문에 이해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도 무뎌집니다. 불안감은 어둠과 쉽게 결합하며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어둠 속에서 더욱 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상상력은 더욱 날카롭게 변합니다. 상상력은 날카로울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의 정신은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물이 선명하게 인식되면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입니다. 처리할 사건이나 중대한 결정이 있다면 그때 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그 귀중한 시간을 늦잠으로 허비하거나 헛된 일에 낭비해서는 곤란합니다.
아침 시간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삶도 피곤한 저녁 시간보다는 맑고 선명한 아침 시간을 닮아야 합니다. 공기 중에 녹아있는 신선함과 생명의 풋풋함을 아침에 마음껏 호흡하십시오. 그것은 저녁의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하루의 피곤함이나 몽롱함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경험이나 약간의 독서로 얻은 지식을 마치 자신의 사상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떠벌리는 사람은 미련합니다. 사색의 깊이가 없는 지식은 향기를 지니지 못하고 금방 그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고 해도 당신의 사색에서 우러나오는 지식보다는 못합니다. 생명이 있는 꽃에는 향기가 있지만 화석이 된 꽃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향기를 풍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신 속에서 불타고 있는 사상이 생명이 있는 꽃이라면 단순히 외부에서 받아들인 사상은 화석이 된 꽃과 같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육지로 향하던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버리는 사나운 태풍과도 같습니다. 지혜와 빛은 서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 풍경의 다양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처럼 지혜 또한 인생을 다양한 각도로 비춰주면서 거기에 맞는 교훈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없으므로 방탕한 일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쾌락과 행복이 소극적이라면 고통은 적극적입니다. 우리는 쾌락을 즐기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통을 극복하려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보다는 고통 속에 빠진 채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생긴 상처만을 어루만지며 살아갑니다. 성격이 우울한 사람은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함으로 늘 삶에 지쳐 있습니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 보십시오. 사람의 인품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고 견디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삶의 고통과 고난을 참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간 후에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 중간에서는 걷는데 열중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끝자락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절을 맛보았다고 해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더욱 힘차게 삶의 노를 저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인생의 냉혹하지만 따뜻한 진실입니다. 침묵의 가치를 알고 고독을 즐기며 눈높이를 맞추고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며 관대함의 경계를 지키고 신중하게 결정하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예의를 갖추며 독창적으로 실천하고 의견을 함부로 반박하지 않으며 흥분하지 않고 자화자찬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살고 비밀을 지키며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며 인생을 설계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며 낮은 곳에서 시작하고 고유함을 유지하며 투쟁을 받아들이고 아침에 결정하며 사색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역사를 써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조언들이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실수나 좌절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당신만의 소중한 역사가 될 것이며 그 역사가 당신을 더욱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챕터 6. 행복의 진짜 의미, 욕망을 다스리는 법.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비극입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다시 생겨나고 만족은 순간적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삶의 진자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모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로워집니다. 이 진자운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적게 원할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원하라고 부추깁니다. 광고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며 불만족을 조장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망을 부풀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불필요한 욕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능력은 행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본능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적으로 만족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과 관련해서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의 독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절대량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덜 가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웃이 새 차를 사면 우리 차가 낡아 보이고 친구가 승진하면 우리 지기가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우리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남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적인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가장 큰 부분이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건강, 지성, 성격, 이런 내적인 것들이 외적인 소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풍요로운 가난한 사람이 무지한 부자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좋은 평범한 사람이 성격이 나쁜 유명인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챕터 7.
시간이라는 가장 귀한 자산.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시간의 집합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이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 이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언젠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지금 이 순간을 견딥니다. 학생 때는 졸업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인이 되면 승진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년이 되면 은퇴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도착하는 순간 현재가 되고, 우리는 또다시 다른 미래를 위해 그 현재를 희생합니다. 이것은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재를 완전히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설계도 없이 산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인부처럼 그저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갈 뿐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낭비하는 시간은 무의미한 오락에 쓰는 시간입니다.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게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삼켜버립니다. 물론 휴식과 오락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과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 시간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운동을 할 수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대신 의미 없는 콘텐츠를 소비하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메시지, 전화, 이메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수문의 시간 연결 상태로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색과 성찰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물론 지나친 고독은 해롭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고독은 필수적입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에 생각하고, 반성하고, 계획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챕터 8. 소유와 존재의 균형. 우리는 소유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보다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유를 강조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존재에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도 많아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고, 지위가 높으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명성이 있으면 그것이 훼손될까 걱정합니다. 소유는 자유를 제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노예가 됩니다. 큰 집을 가지면 그 집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비싼 차를 가지면 그 차가 긁힐까 조마조마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면 그것을 관리하는데 인생을 소비합니다. 이것이 소유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우리를 소유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의 미니멀리즘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화려한 삶을 사는 것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유보다 자신을 위한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도 중요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삶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하지, 돈을 위해 삶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저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강을 되찾으려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소유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도, 지위도, 명성도, 심지어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와 존재의 균형을 찾는 길입니다. 챕터 9. 명성보다 중요한 내면의 평화. 명성과 평판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망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평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다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성에 대한 욕망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타인의 노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을 숨기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연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생각을 말할 수 없고 진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우리 자신의 양심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명성과 관련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명성이 실제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명성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나 타이밍, 홍보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명으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별로 가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성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느냐입니다. 명성은 그것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챕터 10.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물어온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냉혹하지만 진실한 답을 제시합니다. 삶 자체에는 본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있고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삶의 본질적인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에서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과학에서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를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깊어집니다. 순탄한 삶을 산 사람보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더 풍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보다 불행할 때 더 많이 배웁니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많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배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찾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삶, 사회가 기대하는 삶,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삶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반성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삶의 의미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진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의미를 갖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냉혹합니다. 하지만 그 냉혹함 속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삶은 고통스럽고 불완전하고 유한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불완전한 삶 속에서 우리만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역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삶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고, 명성보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할 때, 행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